사라 밀러가 LA 산불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참혹한 풍경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연기로 가득했고 타는 냄새가 온 공기를 뒤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현장에 발을 내디딘 순간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길과 혼란 속에서도 한 구역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 구역을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중심에는 한인 운영 마트와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피난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트 밖에는 임시 설치된 테이블에 생수, 라면, 김밥 등 음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무료 제공이라는 한글과 영어로 적힌 팻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인 커뮤니티는 사비를 들여 물자와 음식을 준비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생필품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죠. 사라는 카메라를 들고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에 한 자원봉사자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예전에 IMF 때 국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아야 하죠. 그 말은 사라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조금 뒤 그녀는 산불에서 대피한 주민 중 한 명인 제이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없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손에 들린 카메라를 내려놓고 잠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은 혼란스러웠지만 한국인들이 만든 이 공간은 마치 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마트 주인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배급을 도왔고 그의 가족과 직원들은 조리와 정리를 맡아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완벽한 팀워크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물품을 정리했고 누군가는 줄을 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이리 오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것이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따뜻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사라는 한참을 관찰하다 결국 한 어머니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초콜릿 바를 들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는 기자의 카메라를 보더니 말을 건넸어요.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다 타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곳에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배경이었습니다. 마트 주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 모두 각기 다른 출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민 1세대부터 2세대,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여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마트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건 당연하죠. 불이 나도 우리 마음은 안 타요.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오른 이 연대감은 기자로서 그녀가 본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죠. 잿더미 속에서 꽃피운 한국인들의 연대 LA 산불 속 작은 기적.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이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마트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연기가 들어오는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내부에는 생필품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간이 의자들이 놓여 주민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몇몇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에게 물을 건네며 안전한 대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은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죠. 사라는 이 작은 공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떤 자원봉사자는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자신의 도시락을 건네주었고 또 다른 이는 어르신들에게 번역된 정보를 제공하며 대피할 방법을 조언하고 있었어요. 한 주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물품만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고 있어요. 사라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동안 마트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별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돕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건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이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마트 안의 한쪽에는 봉사자들이 교대로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김밥, 떡볶이, 국물 요리 등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중심이었죠. 한 어르신이 이 음식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는 산불로 인해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지만
이 음식을 받으며 마치 가족을 다시 만난 것 같다고 말했죠. 한국 음식은 정말 대단하네요. 한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런 정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피난처는 단순한 구호 장소를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죠. 차라는 깊은 감동을 받은 채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선행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녀의 카메라 렌즈는 이제 단순히 재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차라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트 주인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젊은 교포 학생들부터 은퇴 후 지역사회를 돕고 있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야기가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20대 초반의 대학생 앤드류 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고 부모님과 상의 끝에 이곳으로 달려왔죠. 저희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걸 나누는 게 진짜 삶의 가치라고요. 또 다른 자원봉사자인 박씨 할머니는 30년 전 LA에 이민 와서 살며 겪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IMF 때 그리고 1992년 LA 폭동 때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이겨냈거든요. 이건 우리 방식이에요. 서로 기대고 또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차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이 상황이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는 단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산불로 인해 잃어버린 이웃들의 마음까지 보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산불은 점점 가까워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를 찾아왔어요. 물품은 점점 바닥을 보였고 자원봉사자들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커뮤니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필요하신 물건이 더 있나요? 사라가 묻자 한 봉사자가 답했습니다. 생수와 음식은 아직 괜찮은데 마스크와 의약품이 부족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 지원이 더 필요해요. 그날 밤 사라는 자신의 기사에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죠. 한국인 커뮤니티, LA 산불 속에서 지역사회를 구하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 날 기사가 발행되자마자 상황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물품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근처 지역의 병원과 약국에서는 의약품을 보내왔어요.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커뮤니티의 작은 행동은 점점 더 큰 움직임으로 확대되었고 이웃들이 하나둘씩 힘을 보태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희망의 불씨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사라가 쓴 기사는 단순히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커뮤니티의 노력이 가진 진정성을 전달하려 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사가 발행되자마자 전국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기사를 읽은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 사장은 자신의 트럭 몇 대를 보내 생수와 비상식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회사는 긴급 구조 키트를 대량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Core and Spirit, Hope and LA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며 이들의 노력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넘쳐났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불이 마트 근처까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연기가 짙어지자 주민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대피를 서두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자원봉사자들도 긴장을 감추지 못했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마트 주인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불이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에 자원봉사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편 사라는 뉴욕타임스 본사와 연락을 취하며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긴급 라이브 방송을 허락했고 그녀는 마트 밖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은 LA 산불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곳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녀의 후손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곧이어 미국 내 여러 단체와 기업,
심지어 해외에서도 지원 물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정부와 교민단체는 즉각적인 대응을 약속하며 대규모 물품과 의료진을 파견했죠. 그날 밤 자원봉사자들은 도착한 물자를 정리하고 나누며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도 새로운 희망이 퍼졌습니다. 작은 마트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이제 한 도시를 감싸는 큰 힘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사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기자로서 세상 많은 이야기를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연대와 희망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도 큰 깨달음이 찾아왔음을 느꼈어요. 사라가 생방송에서 호소한 후 그녀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미국 내의 반응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관심이 몰려들었죠.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하며 미국 LA에서 한국인 공동체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후원과 도움의 손길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LA 내 다른 지역 커뮤니티들도 이를 본받아 자신들만의 구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멕시코 이민자 단체, 중국 커뮤니티, 심지어 지역 교회와 비영리, 단체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산불 피해자들을 돕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연대는 불길보다 강했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마트 내부에서는 한 가지 작은 그러나 중요한 에피소드가 벌어졌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갑작스러운 산불 연기로 인해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상황은 급박했지만 곧바로 주변 사람들이 힘을 합쳐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온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더 열심히 도울게요. 마트의 주인,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그날 이후로도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물자 배급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트 주인은 지역 경찰과 소방대와 협력하며 피난 경로를 정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의 기사와 사라의 생방송을 계기로 미국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었어요. 주방위군이 투입되었고 소방항공기가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작은 한국인 커뮤니티의 희생과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 종이를 기억으로 간직할 겁니다. 한국인 커뮤니티가 우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종이에는 아이가 손으로 그린 그림과 함께 한국의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사라는 이 장면을 보며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단순한 기자로서의 임무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큰 깨달음을 얻는 기회였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산불 속에서 일어난 이 연대의 순간들이 단지 LA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라가 현장에서 더 깊이 관찰하며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그녀는 한국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불 속에서의 협력은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감동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트 주인의 요청으로 새로 도착한 물품을 정리하던 중 사라는 한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로 새아이와 함께 대피소를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어요. 한국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할 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 어린 음식 덕분에 제 아이들이 안정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저도 그들을 돕고 싶어 여기서 봉사하고 있어요. 이 여성은 어느새 자원봉사자로 변신해 물품 정리와 배급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모습에서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마트 주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것이 기본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는 제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을 떠올렸어요. 너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 나눠야 진짜 잘 사는 거란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물품이 부족할 때마다 마트 주인은 직접 트럭을 몰고 불길과 연기가 자욱한 지역을 지나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마스크와 생수, 음식을 추가로 구매해 왔죠.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사라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사라는 그동안의 취재 경험 중 이번이 가장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화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난 인류애와 희생정신을 목격한 것이니까요. 그 사이 LA 지역 커뮤니티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한때 혼란에 빠졌던 지역 사회는 이제 서로 돕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곳을 지키고 싶어서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 때 손을 내미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으며 사라는 이곳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라가 감동의 순간들을 계속 목격하며 희망적인 분위기를 느끼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더욱 가까이 접근하면서 마트 근처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지역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자원봉사자들도 긴급히 피난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거죠?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더 일찍 떠나야 했던 것 아닙니까? 한 주민이 불안감에 차오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은 금세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맞아요. 우리가 위험에 처한 건 자원봉사자들이 상황을 더 빨리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가 위험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느끼다 보니 작은 불씨가 갈등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마트 주인과 자원봉사자들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긴장이 고조되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사라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돕고 희망을 나누던 사람들이었는데 위기가 닥치자 불안감이 관계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런 모습이 자신이 취재했던 다른 재난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며 이것이 정말 사람들의 한계일까 하고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트 주인이 주민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곳까지 오기 위해 모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눈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는 말을 마친 뒤 조용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 따라하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진심 어린 태도는 곧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해로 인해 불만을 품었던 주민들도 이내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한 중년 남성은 마트 주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어요. 이후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은 힘을 합쳐 대피소를 정리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는 사람들이 다시 협력하고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를 옮긴 뒤 사라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난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 구조팀이 성공적으로 돌아오자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힘겹게 걸어나오는 구조팀과 구출된 가족, 노인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피곤에 찌든 얼굴들이었지만 모두의 표정엔 안도와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구조된 노인 중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야죠. 우리 모두 어디서 왔든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에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주민들 사이에서도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조팀이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산불이 점점 더 가까워졌고 대피소를 완전히 비우기까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물품을 정리하며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물자가 부족해 손이 모자란 상황에서 뜻밖의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한 LA 인근의 또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이 물품을 실은 차량과 함께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이민자 단체,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 심지어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자원봉사를 위해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한국인 자원봉사자에게 물 한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커뮤니티의 노력이 자신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렇게 서로 돕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연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라는 그들이 가져온 물품과 장비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더 큰 연대와 인간애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대피소를 완전히 비우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던 마지막 순간, 마트 주인은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이웃으로서 서로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희망을 계속 이어갑시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피소를 떠나면서 주민들은 마트 주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몇몇 주민은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라며 고개 숙여 인사했죠. 사라는 대피소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며 자신이 경험한 이 사건이 단순히 재난 속에서의 구호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선의를 증명하는 일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산불이 완전히 진압된 뒤 LA는 폐허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건물들, 타버린 나무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사라 밀러 기자가 전한 한국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영감을 받으며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orean Spirit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하나의 캠페인처럼 확산되었고 한국인 커뮤니티의 희생정신과 연대의 정신이 널리 알려졌죠. 한국에서도 이 소식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신문은 LA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도하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은 LA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했고 해외 한인 단체들도 연대의 뜻을 표하며 구호 물품을 계속 보냈습니다. 사라 밀러는 산불이 진압된 뒤 다시 한번 마트 주인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돕고 있었으며 그들의 도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트 주인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큰 희망으로 번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몇 주 뒤 사라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불 속에서 피어난 연대 LA 한국인들의 기적.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여러 강연과 인터뷰에서 한국인 커뮤니티의 희생정신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보도한 수많은 재난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연대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LA 산불이라는 커다란 재난은 한국인 커뮤니티의 헌신 덕분에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는 자신의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엔 잿더미만 남지 않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다. 한국인들의 연대는 나와 이 세상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보세요. 희망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감사합니다.